자, 그 148쪽에 있는 내용 잠깐 설명할게요. 148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5-2 그죠? 거기 보면 가로축이 뭡니까? 파장. 세로축이 그래프가 두 개 있죠? 파란색 하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흑백이니까 온도가 낮은 별, 높은 별, 낮은 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플랑크 곡선이에요. 앞에서 봤던. 왜냐하면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 세기를 나타낸 거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도가 높은 별이라고 돼 있는 게 낮은 별보다 면적도 어떻고 넓고 최고점이 나타나는 지점의 상대적 세기가 최고점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최대값을 찍어서 밑에 파장을 보면 파장이 어떻다. 온도가 높은 놈일수록 짧다 이런 얘기죠. 짧은 파장이 제일 세게 나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예요. 모든 파장을 다 따질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뭘 사용한다고? 근데 내가 이래 쭉 2015 개정 과정에서 요 필터에 대한 걸 갖다 쭉 읽어봤는데 필터에 대한 걸 갖다가 자세하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U 필터는 자외선을 주로 통과시키는 거고요. B는 가시광선 중에서 파란색 계열, 딱 그 지점이고, V 필터는 노란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사람 눈과 가장 비슷한 건 누구? V. 사람 눈으로 보는 어떤 느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그래프에 보시면 여기 V 필터 요 해당되는 곳 있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래프가 두 개의 별이 있잖아요. 두 개의 별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파장을 내뿜고 있지만 우리가 빛으로 인식하는 거는 인간이 빛으로 인식하는 거는 V 필터에서 약간 조금 더 왔다 갔다 뭐 조금 더 B 필터 조금까지만 뭐 하고 있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인지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U 필터로 들어오는 놈은 우리가 거의 인지를 못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감각을 못 믿으니까 빛이 이제 들어왔는 거를 어딘가 이제 빛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어떤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증거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종이를 태우는 거예요. 뭐라고? 어떤 특정한 종이를 태우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똑같은 종이에다 쐈더니 같은 시간 동안 쐈으면은 들어온 시간은 동일한 거잖아. 근데 탔는 정도가 다 달라. 그럼 제일 많이 탔다라는 건 어떤 의미야? 에너지가 제일 세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런 어떤 종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필름일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사진으로 표현하려고 했고, 그런데 사진으로 표현하면 어느 쪽에 맞춰져서 들어왔느냐? 최초에는 B 필터에 맞춰서 들어왔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U로 들어오는 거, B로 들어오는 거, V로 들어오는 걸 구분해서 이제 하게 되고, 요즘은 그보다 더 좋은 거 쓰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게 사진 말고 이제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단어인데, 소자라는 말 알죠? LED, 다이오드, 다이오드를 사용해가지고, LED는 결국 전기 신호를 뭐 한다? 빛으로 바꾸는 거잖아. 반대인 놈이에요. 빛이 쪼였을 때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태양전지에 나오는 소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빛의 세기가 세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센 놈이 들어왔다 어떻게 될까? 전류가 세게 흐르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전류가 약하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걸 뭐 CCD라고도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필터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보는 건데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 사용하는 게 뭘 사용하느냐 하면 그 이제 상대적 세기인데 그러면 세기가 세면 셀수록 등급은 넣어야 되노? 작은 숫자여야 되잖아. 등급은 작은 숫자여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색등급이라는 거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뭐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보통 B 필터를 이용한 등급과 많이 쓰는 게 고전적으로 많이 쓰는 게 V 필터로 봤을 때의 등급을 각각 구해요. 한 별의 빛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B에서 V를 뺀 값을 사용하는데 이거를 색지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색지수. 이제 다 됐어. 잘 봐. 내가 그 얘기했지. B 필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이거는 누구 거야? 사진인데 파란색 영역이지. 그럼 잘 들어. 얘가 좀 더 온도가 어때? 고온 쪽이고 고온에 민감한 놈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저온에 민감하죠. 그럼 U 필터는 얘보다 더 있지. 그럼 U 필터를 사용하면은 B 필터보다 좀 더 고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U 필터 사용할 때는 값이 이거 쓰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책에는 요거는 쓰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는데. 그럼 잘 봐. 이 값이 0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B는 쉽게 얘기하면 B 필터를 사용했을 때 등급이에요. V는 V 필터를 사용했을 때의 등급이에요. 그 값이 0이다. 무슨 말일까? 흰색이다. 어제 살짝 얘기했죠. 고온에 민감한 새끼가 볼 때나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온에 민감한 새끼로 봤을 때나 등급이 어때? 같다는 얘기는 얘는 흰색 별이다 이런 뜻이야. 이게 기준점이야. 사실 흰색 별은 되게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 누가 작다? B가 작은 거지. 그러면 고온에 민감한 놈이 봤을 때가 얘가 봤을 때보다 작은 등급 값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고? 누구한테 좀 더 밝게 인지가 됐단 말이고. B, V. B한테 밝게 인지가 됐지. 그 말은 고온이란 말이야, 저온이란 말이야. B가 봤을 때 더 밝게 느껴졌어요. 무슨 말이다? 상대적으로 고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파장은 짧다. 그러면 여기는 이래 쓸 수 있네. 흰색 별보다 어떻다? 고온 별이네 이런 내용인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게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흰색 별보다 저온의 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흰색 별보다 고온의 별은 뭔데요? 파란색 별이라는 뜻이에요. 파란색 계열. 그럼 저온이란 얘기는 그렇죠. 붉은색 계열, 적색 계열이다 이 말이에요. 적색 쪽으로 하여튼 간다 이런 얘기예요. 노란색일 수도 있고 주황색일 수도 있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저걸 그냥 무작정 외워도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연습 이거를 적용해 볼까? U-B가 0이다 무슨 말이고? 무슨 색 별인지는 모르겠어. 알았어?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다만 U 필터 자외선 영역과 뭐가 파란색 영역이 봤을 때 등급이 같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느껴지는 어떤 별이 있어. 됐어?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U 필터에 더 민감하니까 가시광선보다는 자외선 정도의 짧은 영역에 가까운 놈이 좀 더 많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고온이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그 색지수라는 값을 딱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별이든 간에 B로 측정한 등급값 B가 있고 V로 측정한 V 등급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차이에 의해서 뭐를 결정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무슨 계열인지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이제 섞어서 이제 스펙트럼도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정도로는 뭔가 과학적 근거로 삼기에는 어때?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이걸로 써서 뭐 충분히 얘기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더라? 인간의 눈을 믿지 않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진으로 이제 찍은 거예요. 스펙트럼을. 뒤에 가서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아까 소자를 이용해서 전류 세기로 바로바로 데이터화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스펙트럼의 종류에 대한 건 149쪽에 나와 있죠. 이거는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익혀 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엄청나게 고온이 있는데 빛의 어떤 소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럼 프리즘 통과시키면 100% 연속 스펙트럼 말끔하게 나온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다? 지구에서 보면. 지구에서 별을 관측하면 대부분 무슨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그게 중요해. 흡수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에서 몇몇 군데가 어떻게? 끊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그게 대부분 별을 봤을 때 나오는 거야. 여기서 기억할 점이 이거야. 그 흡수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빛이 어디선가 흡수되고 남은 놈만 들어왔다는 거잖아. 근데 별마다 이래 쭉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거하고도 연결된 거예요. 청색 계열은 대략 항상 요런 그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적색 계열은 좀 이런 흡수 스펙트럼이 유행이 나타나네 이래 된 거예요. 그 흡수 스펙트럼의 종류가 뭔지는 지구에서 실험할 수 있지. 여러 가지 원소, 불꽃 반응, 해가 막 나오는 빛으로 이제 흡수 스펙트럼을 막 얻어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 얘기야. 그러면 웬만한 별을 쳐다봤을 때 흡수 스펙트럼이 다 나타나더라. 무슨 말이냐? 그 흡수 스펙트럼은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대기 때문이에요. 우주 공간이 거의 대부분 진공이라고 따지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관측 결과에 의하면 이 새끼는 A형 별인데 흡수 스펙트럼은 예를 들어서 B형으로 나타났다. 이상한 거잖아. 그 경우는 뭘 의심해 봐야 될까? 다른 기체죠. 중간에 별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렇게 가스 같은 게 중간에 이제 놓여가지고 빛이 왜곡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거의 없다고 보면 별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실은 A부터 Z까지 나뉘어졌던 거를 알고 보니까 결국 대기에 의해서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모은 거예요. 됐어? 그럼 우리가 이래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O, B, A, F, G, K, M은 결국 뭐가 동일한 거다? 스펙트럼이 동일한 거예요. 뭐라고? 스펙트럼이 동일한 거예요. 물론 이 안에서 다시 0부터 9까지 10단계로 그거는 뭘 나눈 거라 했노? 같은 O면 같은 온도잖아. 그 안에서 0, 1, 2, 3, 4, 5, 6, 7, 8, 9, 10 해놓은 거는 10이 아니고 9까지 놓은 거는 밝기예요. 조금 더 밝고 어둡고. 그 차이는 뭐 때문에 나타난 걸까? 같은 온도인데도. 크기. 그렇죠. 일단 크기. 4파일 제곱 시그마 T 4승. 알았어요?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색깔은 같아도. 됐어? 그래서 결국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색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를 의미하기도 한다. 큰 의미에서는 온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하나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대기 성분이에요. 뭐라고? 대기 성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기억할 거는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색깔은 좀 외워야 될 거야 아마.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졸라 쉬워요. 잘 봐라. 일단 A가 백색이에요. 뭐라고? 백색. 그 다음에 G는 태양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황색이에요. 됐니? 그 다음에 제일 고온인 게 누구? 청색이지. 제일 저온인 게 적색이에요. 4개 정했죠? 끝났어. 얘는 뭘까요? 얘는 청백이에요. 얘는요 백황이라고 잘 안 하잖아. 그래서 황백색이에요. 됐어요?
얘는 뭘까요? 적황색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황색이에요. 색깔 외우기 쉽지? 됐어? A가 무슨 색이라고? A가 백색이라는 건 좀 기억해 놓자. 또 백색이 가지는 의미는 뭐지? B 빼기 그렇지. 이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거죠. 별 A, 별 뭐 가와 별 나가 있다. 각각의 B 값과 V 값이 나왔어. 그것만 보고 색깔을 맞출 수 있나? 맞추기 되게 어렵잖아. 당장 생각이 안 들잖아. 그런데 B-V를 했더니 별 가가 제로가 나왔대. 무슨 말이야? 아, 이 새끼 희색별이에요. 이래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아마 150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표 있죠? 네. 온도는 요즘 나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기억할 거. 그 값에서 G 값이 얼마 정도 돼 있는 온도가? 5,000에서 6,000이죠. 여기 해당되는 놈이 누구? 태양이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모습을 보시면 흡수 스펙트럼이 전부 다 까만 띠가 있죠. 일단 전반적인 공통점만 얘기합시다. 제일 위에가 온도가 제일 높잖아.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잖아.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스펙트럼이 어떤 경향을 좀 보입니까? 흡수 스펙트럼이 졸라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거네. 우리가 한 가지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거. O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방출 파장 영역이 무슨 영역이? 방출 파장 영역이 세기가 어느 쪽이 세지노? 긴 쪽, 짧은 쪽? 긴 쪽, 장파장 쪽이 조금 더 세게 나오는 거잖아요. 전체 나오는 것 중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근데 나오는데 흡수가 많이 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보시면 본문의 6번째 줄 현재는 별을 O, B, A, F, G, K, M형으로 분류한다. 이를 스펙트럼형 또는 분광형이라고 한다. 뭐 이건 당연한 거고요. 별의 분광형에서 표면 온도는 O형이 어떻고 가장 높고 M형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적진 않았지만 이거 하나 나온 것 자체가 정보가 지금 졸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온도, 색깔 이쪽으로 전부 다 연관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줄 또 O형의 별에서는 이온화된 누가? 헬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나고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이건 좀 기억해야 돼요. 요즘 좀 많이 강조하더라고. 이온화된 헬륨 무슨 말이고? 헬륨이 전자가 뜯어져 나가 있는 플라즈마 상태에 지금 기체로 있다는 거잖아. 근데 헬륨의 흡수선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O형 별은 대기 외곽에 그러니까 그 별의 외곽에 바깥쪽에 누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죠. 헬륨이 좀 위치하고 있구나. 그럼 헬륨이 왜 있을까? O형 별 정도 되면 고온이니까 수소가 졸라 많다는 얘기잖아. 엄청나게 고온이란 얘기는. 그러면 모든 별은 우리가 일단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은 주결성으로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수소가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빠방 하고 커진 거 아니야 이거. 초고성이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초반에 만들어진 뭐가? 수소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누가? 헬륨이 바깥쪽으로 쭉 하고 밀린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껍데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A형의 별에서는 뭐가? 수소의 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이건 또 왜 그럴까? 그렇죠. 그 있는 그대로 일단 해석하시면 돼요. 나중에 진화 과정과 연결시킬 때 거기에서 연결시키면 돼. 알았어? 진화 과정 중에 뭐 O형 별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게 나오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GKM형에서는 뭐? 금속 원소 및
다른 분자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는 좀 기억해 놓자. O형별은 이온화된 헬륨 흡수선. 그 다음에 누구 B는 빼고 A형별은 수소의 흡수선. 그 다음에 GKM쯤 가면은 금속이나 분자. 예, 덩어리 큰 놈이죠. 예, 그거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150 밑에 보시면 별의 광도 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연락에 열심히 정리했던 포그슨 방정식이 나와 있고요. 거기에 제가 이제 플러스로 하나 더 해드렸던 게 포그슨 방정식을 이용해서 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거리 지수는 보너스 개념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넣어놓은 게 아니고 뒤쪽에 가면 또 나와요. 알겠죠? 식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쓰는 거는 있습니다. 의미가. 그 다음에 별의 크기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E는 시그마 T 4제곱 돼 있죠. 네. 자, 선생님이 어제까지 계속 써주신 거는 4파이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이잖아요. 이 말이잖아. 맞아? 네.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얘가 없지. 그지?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원래 슈테판 볼츠만 법칙 그러면 흔히 쓰는 건 이걸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물체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하면은 이걸로 써요. 그럼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지금 얘기할 때 누구 기준으로 얘기했지? 이상적인 물체를? 흑체라고 했잖아. 흑체는 크기를 가지지 않는다고 봐요. 점. 그래서 4파일 제곱을 뺀 거예요. 순수하게 뭐로만 따진다. 온도로만 따질 수 있는 이상적인 물체 흑체의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흑체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 식을 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다? 모두 크기가 동일한 놈이라고 가정하고 나오는 거를 표면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할 때는 이걸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어서 별은 전부 크기가 똑같나?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별에 대해서는 이걸 쓰겠다 이 말이에요. 광도. 알겠습니까? 근데 제목은 별의 크기죠. 그러니까 이게 광도잖아. 실제 밝기.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뭘 구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크기. 그럼 크기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 이제 끝났어. 크기를 구하려면은 유관 관측을 통해서 일단 내가 뭘 구해야 돼? 광도를 구해야 되겠네. 그럼 광도 어떻게 구하는데? 우리가 밝기를 딱 보고 처음에 할 수 있는 거는 뭐지 원래? 아니야, 밝기를 지금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이 얘기하면 되지. 그 별의 플랑크 곡선을 구해가지고 면적 때려가지고 적분하면 나와요. 이래도 되지. 그 방법도 있고 또 뭐? 태양을 기준으로, 뭐를 기준으로? 태양의 광도값은 정해져 있잖아. 태양의 광도는 정해져 있잖아. 네. 몇 등급 차이가 나죠? 그렇지. 등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태양의 등급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망원경으로 봤을 때 이 새끼 몇 등급이네. 얘가 가지고 있는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태양에 대해서 뭐도 알고 있고 광도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알고 있지? 태양의 등급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요거 두 개는 기존에 알고 있는 값이고 위에서 구한 뭐? 요거. 그 다음에 관측을 통해서 얻은 뭐? 등급해가지고 무슨 방정식? 그 포그스 2.5니까 2분의 5. 그래, 이거 했는 거죠. 이게 포그슨 방정식이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일단 내가 별의 뭐를 구하려면 크기, 반지름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는 이거 구해가지고 크기는 3분의 4 누군가가 부피를 원했다면 이걸로 해야 되지만 대부분 다 구잖아. 그래서 뭐만 알면 돼 그냥.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반지름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반지름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일단 뭐를 알아야 되고 광도를 구하는 방법은 태양이랑 등급 비교.
교과서에서 원하는 거는 태양 기준으로 해서 포거슨 방정식 이용해서 일단 구해내는 거 하나. 교과서에서 원하는 건 이거야. 알았어?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잖아. 요즘은 다 기계로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어오는 거 아니까 플랑크 곡선 구해가지고 아래 적분 때리면 되죠. 그 방법도 있어. 하여튼 얘를 구하려면 얘를 구해야 돼. 그지? 두 번째는요. T 온도. 이거 구해야 되죠. 이거 왜 구하는데? 방금 오늘 얘기했는 게 전부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색깔을 보기나 뭐 또 플랑크 곡선 받았는 거 가지고 보거나 플랑크 곡선 가지고 이렇게 기존에 있던 거 가져와 가지고 해도 되잖아. 또 스펙트럼 보고 필터 색지수로 보든지 스펙트럼을 보든지 분석해 가지고 색깔을 구해서 그 차트에 집어넣어가 무슨 온도인지 알아내는 거지. 그럼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법은 뭘까요? 먼저 사진 등급과 BV 안시 등급 이용해 가지고 일단 대략적인 값을 구해내.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정확한 분광형이 어떻게 되는지 두 개를 비교해서 적절히 섞어서 뭐 온도를 결정한다 이거예요. 사실 제일 편한 건 뭐 있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내가 얘기한 거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야매의 거의 요령과 어떤 그런 쪽으로 있는 건데 플랑크 곡선 구하면 끝나는 거야. 왜냐면 플랑크 곡선 다 측정해 놨을 거니까. 그러니까 들어온 대로 해가 플랑크 곡선 나왔어. 그거 가지고 플랑크 곡선 똑같으면 찾으면 되지. 이 새끼 이거네. 이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역시 태양도 플랑크 곡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비율해서 얘가 얼마만큼 더 온도가 높은지 그 비율 비교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근데 교과서에서 원하는 건 뭐라고?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필터 써서 일단 B-V인 저 값을 아까 뭐라고 했죠? 이 값을 그쵸? 색지수와 분광형을 이용해서 온도와 색깔을 결정해 준다. 그래서 온도 결정하면 이 두 값을 알면 파이는 상수, 시그마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크기가 나오겠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했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중단은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 페이지 넘겨서 152쪽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HR도와 뭐 별의 특징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쭉 다 놓다보니까 이제 오늘은 HR도 소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소개만 하면 사실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HR도는 허르츠 스프룽이라는 과학자하고 러셀이라는 사람이 둘이서 이제 머리 싸매고 별이 어떤 놈들이 주로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래프입니다. 됐니? 그러니까 별을 분류하게 되는 시발점이 바로 HR도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알았죠. 뭐 스펙트럼형을 보고 별을 좀 구분할 수 있겠네 그랬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어떻더라? 뭐가 부족했을까요? 가장 큰 게. 크기하고 밝기에 대한 걸 갖다가 명확하게 표현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온도와 색깔만으로는 별의 성질을 완벽하게 좀 얘기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HR도 또는 HR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것만 좀 얘기할게요. 당연히 그래프니까 세로축과 가로축 뭐 이렇게 돼 있겠죠. 맞아요? 가로축은 뭐냐면 스펙트럼 자료 쭉 해놔가지고 분류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별마다 분광형을 때리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오리지널은 절대 등급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는 지식을 총 이제 했는 거 동원만 하면 돼요. 잘 봐. 분광형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결국 온도를 의미하는 거야.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온도. 네. 절대 등급은요? 광도. 그렇죠. 광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만들 때 좀 급했나 봐. 좀 급했는 것 같아. 아, 씨발, 빨리 만들고, 빨리. 남들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자, 뭐 이랬는 것 같아. 뭔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가로축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스펙트럼형, 분광형 순서를 그냥 그대로 놓은 거예요. 뭐? 제일 왼쪽이 누구? O, B, A, F, G, K, M. 무슨 말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놈을 해놓은 거예요. 됐니? 됐어요. X축이 그러니까 1, 2, 3, 4, 5, 6, 7, 8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9, 8, 7, 6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알았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왼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됐나?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이니까 위로 갈수록 광도가 어떤 놈으로? 밝은 놈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도 위로 갈수록 작은 값이고 밑으로 갈수록 큰 값이에요. 됐니? 그리고 꼭 이게 0 아니다. 여기가 0 아니다. 어딘가 0이 있어요. 그럼 요 위에가 뭘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밑에 1, 2, 3, 4, 5 내려가요. 됐니?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막 급하게 한 거야.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밝은 별, 어두운 별. 밝은 별은 맞아. 알았어. 예. 끝났어요. 별마다 내가 뭘 측정했고 분광형 알고 있죠? 뭐 알고 있고? 절대 등급 알고 있으면 야 분광형이 뭔데 뭐 밝기가 어떻게 돼? 이래가 쿡쿡쿡쿡쿡 여기다 이제 전부 찍을 거 아니야. 별이 졸라게 많지. 신났을 거야 아마 초반에는. 이거 만들어 놓고 야 저 별은 뭐야 이지랄 그러니까 찍었어. 그럼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 그 153쪽에 보시면 패턴이 없죠? 그냥 막 찍힌 것처럼 보이잖아. 그냥 막 이렇게 패턴이 막 없는 것처럼 찍힐 거예요. 초반에는. 맞아? 근데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더라? 네 그룹이 나타난 거예요. 몇 그룹? 첫 번째 점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는 부분인 어떤 하나의 좀 거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뭐 직선으로 보이는 그리고 관계식도 어떻게 보여? 온도가 높아질수록 밝아지는 유형이 나타나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요. 그래서 그리고 찍힌 점의 개수가 여기가 제일 어때? 제일 많아요. 90% 이상이야. 그래서 대부분의 별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지. 얘가 주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메인 시퀀스. 뭐? 별들이 메인, 주, 시퀀스, 주 종족, 주 계열. 이게 주 계열성이에요. 그럼 주 계열성은 일단 어떤 특성이 있어? 하나 알아붙네.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올라간 놈들보다 좀 더 빨리 익히는 거예요, 이거는. 온도가 고온일수록 당연히 뭐? 밝구나. 그게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별.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계열. 두 번째는요, 이쪽에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위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그래도 이쪽에 좀 이렇게 많이 있는 놈. 이쪽에 이렇게 막 퍼져 있는 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래 있는 놈이 있더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쪽에 있는 놈을 뭐라고 하느냐? 얘는 사실 이쪽으로 좀 더 와야 돼. 어느 계열이고? 무슨 색? 적색. 그래, 이게 적색 거성이에요. 적색인데 온도가 낮잖아. 적색인데 온도가 낮잖아. 온도가 낮은데 밝기가 어때? 주계열은 적색에 가까이 오면은 밝기가 어때? 어두워요. 근데 이 새끼는 같은 적색인데도 뭐 좀 어때? 밝아요. 왜 밝을까?
그렇죠. 그래서 거성이에요. 이 새끼 좀 커. 됐어?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온도도 어때? 좀 높은 편에 속해. 근데 졸라 밝아. 같은 온도에 비해서 더 어때? 같은 온도잖아. 여기 주계열하고 얘는. 그렇죠. 얘는 거성 중에서도 얘들보다도 더 큰 초고성. 그래서 제목도 울트라 자이언트예요. 얘는. 얘는 자이언트. 얘는 온도는 어때? 온도는 높은데 밝기가 어때? 좀 어두워. 왜? 졸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로 내가 그림을 막 그렸구나. 이건 A 쪽에 이제 놓는 게 원래 이해도가 좋은데 백색 계열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외성 왜 어렵다. 이게 실제로 외놈 할 때 쓰는 외자예요. 쪽발이 죄송합니다. 아니야, 원래 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강의한 동안 한 번도 일본을 일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 강의 있는 거 다 뒤져보시면 아시지만 쪽발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네. 일본 싫어요. 네. 일본 싫어. 그러니까 일본을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자꾸 요즘 시대가 위험해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면 안 돼. 그 외가 작을 외소하다 할 때 우리 배운 말로 하면 외소. 예. 그 나중에 그 천문학에 외소 행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외소하다. 왜 일본을 외놈이라고 했을까? 일본 고유 종족이 키가 작고 까무잡잡하고 이래요. 그거를 서양인들이 봤으면 뭐라고 불렀을까? 서양 문명 세계관에 살다 보면 사람이 작은 사람도 만나고 큰 놈도 만나고 이럴 수 있잖아. 그 서양 세계관에서 작은 놈을 지칭하는 말이 두 개가 있어요. 영어로. 이거 충분히 아는 거예요. 너처럼 게임 씨바 많이 하고 스머프는 특정 만화를 위해서 만든 그거 뭐지? 그냥 고유명사 그냥 만든 거고요. 뭐 키드는 어린이. 종족이 키드가. 너가 충분히 알아. 또 얘기하고 나면 이 사람자 빙시 노틴 소리 하고 있죠. 대한장에 그런 데들 많이 나와.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 힌트 반지의 제왕. 호빗 있죠? 또 호빗도 사실은 그 소설에서 만든 말이야. 근데 서유럽에서 북유럽 쪽에 사실 서유럽보단 북유럽 뭐 노르웨이 이쪽 있잖아. 이쪽에서 토르 이런 거 있죠. 그런 북유럽 신화 있지. 거기에서 작은 놈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고. 반지의 제왕이 뭔데 여기? 너 세대가 다르구나. 반지의 제왕은 되게 유명한 소설입니다, 사실은. 네. 도끼를 들고 주로 설쳐. 바이킹? 오크는 오크도 도끼가 있구나. 오크, 우루카 이건 괴물 쪽이고. 고블린. 비슷한데 고블린은 약간 악마적 개념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처음 듣나? 예, 드워프. 드워프라고도 하고. 이게 난장입니다. 난장이. 이게 땅딸보 난장이 있잖아. 덩치는 좋은데. 예, 그래서 이 별을 되게 왜소하다고 뭐라고 부른다? 더프라고 불러요. 발음은 더프야. 그래서 제가 백색이지. 그래서 화이트 더프. 근데 외성 이거를 전부 우리는 이거를 전부 뭐라고? 별인 경우에 외성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백색 외성. 갈색 외성도 있어. 브라운 더프. 그 갈색 외성의 대표적인 놈이 목성입니다. 별이 되지 못한 놈. 질량이 조금만 더 컸으면 뭐? 별이 됐을 건데.
됐어요? 그럼 결론. H활도는 결국 뭐 하기 위한 거다? 사실은 뭐 하기 위한 거지? 그 별의 성질을 한 방에 알아보기 위해서 표현한 거야. 덕분에 알아낸 거는 뭐였다? 별을 크게 네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뭐 세분화할 수는 있어요. 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능에서 써먹으려면은 뭘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잖아요. 내하고 했잖아. 뭐 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별 가가 있고요. 그렇지. 별 나가 있어요. 됐니? 가와 나를 상대적으로 크기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온도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밝기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래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해볼까? 여기에 다가 있어요. 가와 다 중에 큰 놈은? 가와 다. 왜요? 온도는 같은데 얘가 더 밝아. 이유는 에너지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광도는 4파이 제곱 시그마 T 4승이니까. 그러니까 밝기가 더 밝다는 거는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인데 이게 동일한데 동일 이래 됐잖아. 그럼 결론은 뭐? 그렇죠. 예, 크게 크구나. 그럼 가로로 비교하면 밝기는 거의 어떤데? 나와 다는 비슷한데 온도가 이거는 엄청나게 높고 얘는 낮은 상황이네. 됐어요? 그런 것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얘들 둘이 크기 비교할 수 있나? 그것도 저희도 얘들 둘이 크기 비교할 수 있나? 잘수 있지 않을까? 힘들게든. 분광형이 좀 다르니까 온도가 다르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같죠? 네. 맞아? 그 다음 온도가 다르잖아. 그럼 이거 알 수 있나? 집어넣어가 계산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같은 밝기일 때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종족이 바로 누구? 주계열은 이게 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계열성에 있는 놈들은 정확한 범위는 아니지만 일정 범위 안에서 성질이 비슷한 새끼들이지. 그게 머릿속으로 뭐가 있으면 되느냐 하면 밀도가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다고? 분명히 주계열도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도 높아지만 뭐도? 크기도 크지. 그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계열성보다는 여기 있는 주계열성이 크기가 어때? 크다. 그게 비례관계가 될 수 있는 거는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왜? 같은 밀도를 가졌잖아. 작은 놈이라도 수소가 주성분이고요. 큰 놈이라도 수소가 주성분이에요. 그럼 결국 둘의 차이는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주계열성과 여기 있는 주계열성의 결정적 차이는 양. 그래. 두 자로 우리가 다루. 그렇죠.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얘들 사이에 질량 관계가 나와야 이거 비교되고 이거 비교돼요. 따라서 HR도 있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질량을 함부로 논하는 것은 위험하다. 근데 HR도를 주고 질량을 논했다라는 것은 주계열성에 대한 질량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과서에는 실제로 질량 광도 관계가 나올까? 살짝 언급돼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근데 그건 우리가 배운 내용이야. 뭐? 처음에 시작할 때 질량이 작은 주계열성과 질량이 큰 주계열성 중에 누가 더 빨리 진화할까? 큰 게 더 빨리 진화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주계열성 상태일 때 질량이 큰 놈일수록 초고성이 될 확률이 높고요. 빨리 진화해서. 질량이 좀 어느 정도 아주 작으면 적색 거성도 아니고 일로 가는 놈도 있고요. 좀 어느 정도 되면 적색 거성으로 갔다 가는 놈도 있고. 됐어? 태양이 어디에 해당하느냐? G에 해당하는 여기 있거든 지금. 얘가
앞으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 경로를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몇 페이지를 좀 보느냐 하면요. 이제 154쪽에 HR도 쭉 나와 있죠. 그다음 155쪽에 각각의 네 종족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155쪽 오른쪽 밑에 보시면 별의 광도 계급 있어요. 로마자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약속된 숫자인데 요거는 또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자 숫자가 1이면 뭐 초고성이다. 됐어요? 그래서 주계열성이 몇 번이다? 5번이다. 됐어요? 괴로운 건 이거네. 초고성 알고 있지? 주계열성 알고 있지? 1, 5야. 그럼 그 사이에 크기 순으로 쭈르륵, 밝기 순으로 쭈르륵 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죠. 거성이 3번이지. 그럼 2번은 거성보다 조금 더 크고 초고성보다 작네. 그래서 뭐라고 해놨어? 밝은 거성 이렇게 해놨고요. 밝다는 의미는 이 얘기도 돼요. 같은 붉은색 계열에서 조금 더 밝은 계열이다 이랬네. 위에 위치한 놈. 그러면 반대로 밑에 위치한 놈도 있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 준거성이라는 것은 거성에 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거성이 될랑말랑한 놈이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됐니? 그래서 넘어가 보면 156쪽에 뭔가 나와 있죠. 또 왼쪽에 HR도인 거 아시겠어요? 다만 다른 점은 가로축이 대놓고 표면 온도고 세로축은 대놓고 광도로 표시했어요. 맞아요? 예. 빨간색이 주계열인 거 아시겠죠? 157쪽에 또 나와 있죠. 그림 형태로 그려진 HR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58, 159 넘어가면은 뭐 주계열 단계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61쪽부터 별의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끝이 나는데 이제 나머지는 설명만 좀 하면 돼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누구를 활용하는 게 반드시 포함된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별의 성질이나 별에 대한 문제를 낼 때 뭐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된다. 오케이, 얘입니다. 예. 얘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월요일은 이제 유지현 쌤하고 하루 하시고 화요일, 수요일 남죠. 화요일날 이제 이론적 수업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수요일날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급적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지금 개정판에서 나온 지구학 원 문제집 있죠. 개정판 나온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는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그냥 단편적인 거 많이 묻고 단편적인 것도 연습은 너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뭐가 나오노? 너가 1년 선배들이 3학년 됐으니까 수능 특강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EBS 시리즈를 대부분 다 안티를 거는데 그래도 불안하면 딱 한 권만 사라.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완성이 있고 뭐 NJ 있고 이래 시리즈별로 있어요. 수능 특강만 하나 사면 된다. 원래 처음 나오는 거니까 그거 한 권 사가지고 내년까지 써라. 제가 볼 때. 학교에서 또 내년 되면 내년 용도가 있겠죠. 사라 하던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개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자, 수고했습니다.